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지표 발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지표 발표 시즌이다라고 하는데 일단 분명한 것은 어떤 한 방향성을 두고 지금 이게 지표가 발표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약간 제각각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네, 현재 미국의 3월 ISM 지표라든지, 고용 지표들은 회복 신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실질 GDP 성장률이라든지, 그리고 소매 판매, 그리고 ISM, 서비스 PMI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락세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피크아웃한 상황에서 경제 지표가 제각각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주식 투자가들 사이에서는 방향성을 잃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가 그 시장이 바닥을 지나고 있을 때는 괴리도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지수를 통해서 보면은 지금 현재 경제 상황도 그렇다는 겁니다.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는 셧다운이나 미중 관세 전쟁 또 이상 한파의 영향으로 계속 하락을 했는데요. 현재는 경기 회복 초기지만 하락 신호가 계속 엇갈리고 또 발표되는 그 지표마다 강약이 뒤섞이다 보니까 이런 서프라이즈 지수,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지수가 시장 예상보다 좋으면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반대인 경우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게 계속 일정한 패턴이 없다 보니까 상하로 흔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행인 점은 미국 경제나 주식시장은 2020년 대통령 선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당이 경기 부양을 의식해서 선심성 사업을 2020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후퇴는 올해 중에는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보다는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 부양과 관련된 효과는 하반기에는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수도 현재 지금보다도 여름철에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미국 쪽 여쭤봤고요. 중국 쪽도 여쭤봐야 되는데 중국 PMI 지수가 어떻게 보면 서프라이즈입니다. 50 위로 올라왔고요. 당초 예상치보다도 더 올라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제조업 시장 괜찮아진 거 아니냐, 글로벌 시장 지표도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3월 글로벌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2월 달과 같은 50.6으로 나왔는데요. 하락은 16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3월 달부터 멈춘 상태입니다. 글로벌 경기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2월 달부터 하락을 했는데요. 직접적인 원인은 실리콘 사이클의 하락, 그리고 또 미중 무역 갈등에서 비롯됐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를 보면은 선진국은 아직 바닥은 확인되지는 않았고요. 대신 신흥국은 상승세로 돌아선 게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 중국, 대만,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권은 회복 신호음이 울리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 아시아권은 경기 바닥을 지나는 모습이 뚜렷해지는 그런 신호음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설 연휴에 따른 계절적인 영향도 있고요. 또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에 나선 데다가 각국이 공통적으로 금융 완화로 돌아섰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4월 이후에도 지금의 회복 기조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하이테크 제품에 민감한 대만의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크게 올랐습니다. 신규 수주나 재고 밸런스, 실질 수출도 상승세로 돌아선 만큼 아무래도 기조적인 상승 추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20% 넘게 반도체에 의존하다 보니까 아직 글로벌 실리콘 사이클이 회복세로 돌아서지는 않은 상태고요. 또 반도체 관련 제품의 재고 조정 압력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만보다는 조금 늦겠지만 전반적인 전체 흐름을 봐가지고는 경기와 관련된 선행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제조업 지수, 그다음에 반도체 경기도 시간 싸움의 문제이지 분명히 회복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중국 PMI도 올라왔고요. 철강 가격도 올라왔습니다. 지금 중국 경기 안 좋다 얘기 나오다 갑자기 경기가 괜찮아졌다라고 말 그대로 180도 바뀐 건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나요? 네, 무역 전쟁의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아주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꺼내놨는데요. 지난 그 전인대에서는 대륙 스케일답게 2조 위엔의 그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4조 위엔의 재정 정책 그리고 금융 완화를 꺼냈고요. 앞으로는 호구 제도를 더 완화시켜서 유효 수요를 더 창출시켜 주겠다고 지금 나설 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프라 투자도 앞으로 좀 더 확대시켜 줄 예정인데요. 중국 국가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율이 중국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59.6이었는데요. 연말까지는 1%포인트 이상 끌어올리는 것을 지금 목표로 내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5년간은 이런 그 도시화율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1억 명 정도가 도시로 살 수 있게끔 인구수를 늘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1억 명이 살기 위해서 통신 시설이라든지 뭐 도로망이라든지 뭐 그리고 학교 같은 그 기간 시설들을 계속 건설을 해야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은 유효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가 보다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을 가보면은 현재 1대1로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 재개발, 또 신도시 개발 사업, 그리고 자유무역 시험구를 통한 공사가 아주 무척 분주하게 돌아가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봄 성수기를 맞아서 건설 투자 붐까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철강, 철광석, 구리, 니켈, 뭐 알루미늄 가격까지 전부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전인대 때 내놓는 경기 부양책 효과도 2분기부터 시차를 두면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국 경기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1분기로 바닥으로 2분기부터는 더 뚜렷하게 경기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중국 경기와 관련된 그 지표들, 특히 주식 관련 지표들과 관련해서는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좋아지긴 했는데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은 중진국 함정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제조 2025가 지금 어느 정도 뭐 미국에 의해서 막힌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성장 방식을 좀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바꿀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네, 중국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투자 효율도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중진국 함정에 다른 나라보다 더 심하게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경제 전반에 혁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지금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쌍자 연통이라고 하는 정책들을 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민간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중 창업이라든지 민간 협동을 통한 혁신 능력을 강화시킨다든지 그리고 국유 기업은 혼합 소유주의 개혁을 통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또한 현재 중국은 경제 성장에서 과학 기술 발전 기울이 59%고요. 연구 개발비가 GDP 대비해서 2.2% 정도에 달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흐름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자주 혁신 모델 그리고 자유 무역 시험구라는 쌍자 연통의 그 발전 모델들을 더 속도감 있게 전개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중간촌, 중국과학원, 북경대학,清华대학을 중심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 혁신 도시를 만들었고요. 또 상하이, 우한, 그리고 선정 같은 도시들도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이곳에서 반도체 설계, 인간 개념, 그리고 인공지능, 자물 인터넷, 가상현실, 빅데이터, 크라우딩 컴퓨터, 그리고 바이오 분야와 같은 색다른 그 투자들을 계속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5G와 관련해서는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세 곳이 중심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10개 도시와 관련해서는 5G 시험 도시들에서 스마트폰이 판매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네트워크망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AI를 접목시킨 금융 발전 서비스라든지 산업 혁신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안들을 각 도시마다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와 관련된 그 대응이 늦어질 경우에는 5G나 AIT의 4차 산업혁명에서 중국에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도 장기적으로 우리 정부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실적 시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실적 시즌이지만 우리보다 더 잘 봐야 되는 게 미국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보니까 델타항공, 베드베스, 앤드비욘드, 금요일이 JP모건 체인스 뭐 발표가 돼 있는데 저점 찍고 지금 실적이 돌고 뭐 양호하게 주가에 반영이 되고 이런 모습을 저희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실적 발표 시즌에는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 EPS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2% 정도 감소할 거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실적 시즌에 맞춰서 가장 먼저 우리나라의 그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실적 그 하락을 예고했던 만큼 아무래도 첫 2주 정도는 어닝 쇼크 공포감이 투자 심리를 좀 억누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2주 후에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실적 부진과 관련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이 된 상태고요. 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실적 전망치가 사전 예측치보다는 한 3.2% 정도 올라간다는 측면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주가는 좀 반등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그 최근 감세 효과에 대한 실적들이 어느 정도 지금 반영된 상태고요. 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1분기 GDP 성장률 둔화가 경기 민감주는 좀 억누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행히 이제 2분기부터는 실적들이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분기는 플러스 2.8%, 또 4분기에는 9%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 시즌 발표 중간서부터는 미국 증시도 다시 상승 랠리를 재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실적 시즌 초반에는 너무 실적 경고에 민감할 필요는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어제 이어서 그리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금 뭐 거의 내림폭은 없는데요. 약보합권이긴 한데 숨고르기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낙관적으로 봐도 될까요? 네, 중국 증시도 낙관적으로 보셔도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세계 증시에서 경기와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바닥을 탈출했다는 점이고요. 둘째는 상하이와 선전 증시의 하루 거래 대금이 1조 위엔을 상회할 정도로 화랑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손바뀜도 활발하다는 건데요. 이제 앞으로 중국 증시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중에서 대부분이 은행주, 보험주, 그리고 석유, 화학 관련주들이 대부분인데요. 이 종목들이 미국처럼 가파라든지 판과 같은 종목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IT나 제조업으로 얼굴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올드 이코노미로 대표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발굴될 수가 있고요. 현재 중국을 대표하는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에 필적할 만한 새로운 기업들이 부각이 되면은 투자 심리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증시 주변에 있는 자금도 몰릴 수가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서 나스닥과 같은 상하이 증권 거래소에 과학판을 설치할 계획인데요. 순조롭게 진행되면 5월에서 6월 사이에 20개 안팎의 기업이 과학판에 순차적으로 상장이 되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과 같은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을 거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중국 증시도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중국 증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